구내식당 요금이 단돈 500원인 회사가 있다. 매번 점심마다 식당 고르고 비싼 밥값 내고 식대 부담에 허덕이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내세운 직원 복지였다. 당연히 식당은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나면 어떠나 직원들이 배부르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현실은 그게 아니다. 회사가 손해를 볼 수는 없다. 적자가 나는 만큼 연봉 인상 예산과 성과급이 잘려나간다. 일종의 세금이다. 다만 세금이 자주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 독점 사업이 이와 같다. 전기, 가스, 철도, 공항, 화폐, 우편, 도로 등의 국영 및 공공산업은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점 운영된다. 무리하게 시장 가격보다 아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국민들의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데 있어 정부 독점은 필수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부는 무한 동력 기계가 아니다. 자원이 땅에서 샘솟지 않기에 그들 역시 늘 적자와 파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세금이다. 민간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최선의 품질과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 분투한다. 정부는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의 돈을 더 많이 약탈한다. 민간 기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살아남고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남의 것을 최대한 은밀히 빼앗아야 살아남는다. 따라서 정부 요금은 저렴해도 저렴한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재산이 줄줄 새고 있으니까. 정부 독점의 그림을 보다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구내식당 예시에 외식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추가시켜야 한다. 정말로 직원 복지가 목적이라면 구내식당을 저렴하게 이용하든 밖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든 알아서 하게 둬야 맞다. 하지만 구내식당 외에 그 어디에서라도 점심을 사 먹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구내식당 운영의 목적이 직원 복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익에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독점 우편 산업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라이스 앤더 스푸너는 그런 회사를 보면 참지 않고 맞서던가 뛰쳐나왔을 것이다. 부하들을 괴롭히지 말고 직접 나를 상대하라는 스푸너의 공식 자인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푸너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말빨로 법조인들을 농락하고 헌법 소송까지 불사할 고의적 어그로꾼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푸너는 팸플릿을 통해 정부 독점 우편의 부당함과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체포된 부하 직원들의 법률 싸움을 진두지휘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연방우편법은 마차나 수레를 이용해서 편지를 실어나르는 사설 업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헌데 스푸너의 직원들은 기차나 선박을 이용했다. 스푸너는 자신의 직원들은 기차나 선박의 승객일 뿐 엄밀히 따지면 편지를 배송한 것은 기차와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헌법 제1조, 제8항, 제7호 이른바 우편 조항의 내용. 의회는 우체국과 우편 도로를 개설할 권한을 갖는다. 스푸너는 개설할 권한이 곧 독점할 권한은 아니라면서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만일 우편 도로를 정부가 독점한다면 정부가 편지를 배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도로에 민간인이 아예 지나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서신을 타인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다. 우편 조항은 그 권리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을 뿐 만일 그걸 넘어서서 정부만이 국민들의 생각과 서신을 타인에게 전달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명시하는 거라면 헌법 자체가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스푸너 측의 맹공에 재판부 역시 크게 동요됐고 이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도무지 아메리칸 레터 메일 컴퍼니를 처벌할 법률적 방안이 보이질 않았다. 여론까지 스푸너 편이었다. 특히나 값싼 배송비 덕을 톡톡히 누리게 된 언론은 정부 독점의 부당함을 대놓고 직격하며 스푸너의 논리를 널리 홍보할 정도였다. 최종 결론은 무죄. 스푸너는 날개를 달았다. 체포됐던 직원들이 돌아왔고 사업은 더욱 확장됐다. 자유의 상징인 독수리를 그려넣은 자체 우표도 제작했다. 다른 민간 업체들도 우후죽순 탄생해서 경쟁과 가격 혁명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 우편은 더 이상 정부의 소나기에 갇히지 않은 명실상부 경쟁 산업이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을 조지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할 때 우리가 틀렸구나 반성하고 성찰하는 집단은 정부가 아니다. 처벌을 위한 법이 모호하고 부족하면 법을 새로 만들면 된다. 그게 정부다. 사설 우편 업체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불법화하는 우편 독점 강화법이 제정됐다. 스푸너의 직원들이 한 번 배송을 할 때마다 그것은 별도의 개별 범죄가 됐고 무더기로 고발장이 날아왔다. 철도와 선박 회사를 향한 연방 정부의 압박도 계속됐다. 교통 직원들의 검문이 빡세진 것은 당연치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 여론을 잡는 게 가장 중요했다. 여론이 분노한 것은 비싼 요금에 있다는 걸 정부도 모르지 않았다. 정부 독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대폭 인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격을 내리고 차후를 봐야 했다. 5에서 10센트. 스푸너와 민간 업체들의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했다. 기존 최고가가 25센트에 육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파격적이었다. 이 모든 조치는 스푸너의 사업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직원들이 괴로운 법률 싸움에 휘말렸고 배송보다 재판의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됐다. 파산.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기에 미련은 없었지만 독점을 박살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결과였다. 스푸너의 존재만으로도 미국의 전 국민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는 분명 경쟁의 힘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스푸너를 우편 가격 인하의 영웅으로 칭송했고 스푸너 사후에도 그의 얼굴을 우표에 넣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혁명은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다. 하지만 스푸너가 원했던 것은 타협적 가격 인하 정도가 아니었다. 전국 어디든 1센트로 배송해도 여전히 이득이
이득이 나며 그 사업적 이득과 낮은 가격을 미국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가 우편을 독점하고 있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독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이 스푸너가 추구했던 대의였다. 현재까지도 독점은 깨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우편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이 정부의 손아귀에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시간과 기회가 정부의 더럽고 느린 손에 묶여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세금이 나날이 늘어나는 걸 의미한다. 사회가 부패하는 걸 의미한다. 스푸너가 팸플릿에서 지적한 그대로다. 관료들은 익숙해진 부서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겁이 많아서 혁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들의 권한을 조금도 내놓지 않고 권한의 남용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긴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 성가시고 꼴사납고 비용이 많이 들며 늑장 부리는 정부 제도가 일단 세워지면 그것을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업무를 개방해 경쟁자를 만들거나 자유 경쟁을 시키는 것이 그 폐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바로 그 독수리 정신 말이다.